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강의해 주실 여의도 변프로 스타님 모셨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의도 변프로 스타님께서는 이 수요일에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 자주 찾아뵙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해외 선물 상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유용한 이 팁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그 네. 미국 경제 지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네. 활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의도 변프로스타님의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벤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지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미국 경제 지표는 사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네.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이제 시장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5선, 그러니까 5개, 그 다음에 경제 이벤트 2개, 그래서 총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자, 넘어가서 첫 번째는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요. 이 고용 보고서는 이제 논판 페이럴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수, 시간당 임금 이런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2011년도 여름에 다우 지수가 장중 500포인트를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루머가 네. 이 고용 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굉장히 이 루머로 인해서 500포인트가 할 만큼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고용이 증가하면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커지면서 경제는 선순환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지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미국의 네. 산업 구조상 연준이 왜 그렇게 이 고용 지표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고용 보고서의 특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계조사라고 있습니다. 가계조사. 네. 그래서 매달 12일이 껴있는 달에 미국 전역의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나 우편,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이 응답률이 95%를 넘어갈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계 방식은 임금 대장 조사. 요거는 40만 개 사업장의 매달 중순 역시 우편과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요거는 조금 응답률이 떨어져요. 70% 정도. 그래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가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요거와 좀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가 돼서 요 두 가지 방식으로 가계조사와 임금대장 조사 해서 집계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계조사 같은 경우는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질문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임금대장 조사 같은 경우는 신규 일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와의 실제치와 예상치의 괴리율이 좀 크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파워가 굉장히 센 지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ISM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요거는 미국의 400대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 체감 경기를 인덱스화해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기준선이 50이에요. 50. 그래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고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 그 다음에 50 미만으로 3개월 연속될 경우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를 한다. 특히 요 지표가 좀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표를 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한국 수출입 동향의 6개월 정도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다 때문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체크해봐야 될 지표고요. 세 번째는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요 소매 판매는 그 미국에 있는 소매 판매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전체 소비자 지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산업 특성상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코어 리테일 세일즈라고 아마 표시가 될 텐데 이 핵심 소매 판매 지표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GDP죠. GDP는 조금 익숙하실 텐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기업, 어떤 이 정부 주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 개인, 외국인, 개인, 기업, 정부 이 네 그 대표적인 주체를 불문하고 이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재고 지수 뭐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관련 업종의 침체를 좀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중요한 이유는 경제 활동의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요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달은 예상치가 발표되고요. 둘째 달은 추정치, 그 다음에 셋째 달은 확정치,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발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 달에 발표하는 확정치가 굉장히 좀 더 상대로 중요하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또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CPI, PCI 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구성 항목은 총 8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세부 항목은 참고로 한국은 12개죠. 그래서 이 CPI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규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 지수.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이 미국뿐 아니라 어떤 모든 나라의 정부가 통화나 아니면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기준 지표로 삼는 저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향후의 어떤 이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특히 최근에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인플레이율 이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CPI, PCI가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경제 지표 그 외에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산업생산,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CPI까지 요 5개는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지표 5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뭐냐?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어떤 경제 이벤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FOMC, 요거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의 약자죠. 그래서 연준 이사회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래서 FOMC에는 통화 공급량이라든지 단기 금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장 강력한 전 세계 경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FOMC 연준이사의 본사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의 연준 이사와 그 다음에 12곳의 미국 연방 준비은행 장들이 투표권을 가진 여기서 5명, 그 다음에 여기서 7명, 그래서 12명이 총 투표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4년이 임기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5, 여기서 7명에서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연준위원들은 당연 투표직을 가지고 있고요. 이 5명은 돌아가면서 이제 투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 이 5개 연방준비은행장에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영구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개의 투표권을 11개의 연준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럽의 FOMC라고 불릴 수 있는 ECB, 그래서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약자고, 그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영국은 없습니다. 영국은 유로를 쓰지 않죠. 그래서 물론 통용은 되지만, 그래서 FOMC와 영국은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FOMC와 좀 다른 점은 집행이사 6명과 나머지 유로 지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22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 이벤트고, 얼마 전에 그 마리오 드래기 총재가 이제 그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연준 22 총재직을 그만뒀죠. 그다음에 지금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여성 22 장관이 내정돼 있는 상태고, 아무튼 요 FOMC와 22는 우리가 꼭 챙겨가야 되는 어떤 경제 이벤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해석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지표 발표 전에 포지션 잡고 이렇게 막 기도매매하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지표 발표 전에는
보유하시고 있던 포지션도 가볍게 그리고 무포지션 그다음에 예측으로 절대 진입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표의 결과치를 절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전달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시장의 종목의 시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해석하는 방향이 그것이 답이다.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치가 있더라도 그거와 반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바로 손바닥을 뒤집어서 시장에 수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연장되는 부분인데 결과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큰 추세가 중요하고 지표라는 게 매번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좋게 나왔다가 이게 차트처럼 추세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는 어떤 지금이 지표가 좋아지는 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안 좋은 추세에 있느냐 이런 어떤 큰 방향성이 중요하지 그날의 어떤 지표값 결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그런 절대값보다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그다음에 예상치 이런 것들의 갭, 그러니까 차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시장 심리가 만약에 안 좋은 상태다. 이 어떤 악재라든지 악재가 만연한 시장이다. 그렇다면 어떤 그 지표의 결과치가 좋게 나왔다 한들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도 악재로, 그 다음에 악재도 반대로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 시장의 종목들이 가는 그 방향이 답이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에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부터 이제 FOMC 22가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이벤트가 열어지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우리 짧게 우리 프로피스타님께서 이제 방향키를 진 건 이제 한국 주식 방향키 미국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짧게 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장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겁니다. 네. 예,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는 정말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는 거고 네.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약간은 그래도 추세의 전환을 좀 꾀해볼 수 있다. 개별 종목 역시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역시도 외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은 추세가 전환이 약간 될 수 있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반등이다. 네.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내일장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시청자 퀴즈 저희 오늘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여부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소미아의 종료일은 땡땡일 24시입니다. 여기서 지소미아의 종료 날짜는 이었는데요. 자, 오늘 퀴즈 정답 했을 때 2번 22일이었습니다. 자, 2090님, 7998님께서 오늘 퀴즈 이벤트로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투겐스타 원포인트 투자레이스 함께 해주신 우리 프로피스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이 상담 게시판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피스타님과 여의도 변프로스타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무료로 실시간 가이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로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